저는 올해 76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7년째네요. 처음엔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고요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체념했다고 해야겠죠. 오늘도 별다른 할 일 없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딸은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두 손주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도 각자 바쁘게 살아가니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연락할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괜히 이것저것 치우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거실장 서랍을 정리하다가 맨 뒤쪽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였지? 먼지를 털어내니 아내가 쓰던 화장품 상자더군요. 언제 여기다 둔 걸까 싶어 열어보니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도장, 예전 통장, 그리고 이상한 편지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봉투가 너무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는데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영희. 그 이름을 본 지도 50년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편지를 꺼내 펼쳐보니 정성스럽게 쓴 정갈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김철수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 사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지금에야 이렇게 편지로 전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23살 청년이었던 제가, 그리고 21살이었던 영희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1968년, 그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영희는 동네 양복점에서 재봉이를 배우고 있었죠.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 하나로 비를 피하게 되면서 인사를 나누게 됐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영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었거든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같이 쓰시죠. 어차피 한 방향이네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영희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공부한다고 하니까 응원도 해주고 가끔 도시락도 싸와서 나누어 먹자고 했어요. 철수 씨는 꿈이 뭐예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을 것 같아서요. 멋지네요. 꼭 이뤄질 거예요. 영희도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자신만의 양복점을 내는 것.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며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 사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단순한 동행자에서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는 사이가 됐죠. 비 오는 날이면 일부러 우산을 하나만 가져와서 함께 쓰곤 했어요. 그런데 1969년 가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던 아버지가 일을 못하게 되자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책임져야 했죠. 학교는 그만둬야 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철수야, 어떡하지?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동네 중매쟁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철수 어머니,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장사하는 집 딸인데 혼사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집안도 괜찮고 무엇보다 철수가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영희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사랑을 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영희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버스에서 말을 꺼냈어요. 영희야, 내가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축하해요, 철수 씨. 좋은 분 만나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버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서울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철수님이 결혼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철수님의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저 역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이 편지를 써놓고도 한동안 전하지 못했어요. 이미 늦어버린 마음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철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다고, 지금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은 나름 평범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영희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거든요.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 사람도 느꼈을 거예요. 제 마음 전부를 받지 못했다는 걸. 그래도 서로 정을 쌓아가며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사랑이라기보다는 동반자 같은 관계였달까요. 그런 아내가 7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기간이 길지 않아서 더 충격이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며칠을 함께 보내면서 아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다 채워드리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잘 살았잖아. 아니에요. 당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질투나 원망은 하지 않아요. 그냥 미안할 뿐이에요. 아내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이 집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쁘고 주말에 가끔 안부 전화를 받는 게 전부예요.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다. 너희들 일에 신경 써라.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운 마음이지만 뭔가 의무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역시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만 하죠. 요즘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나는 누구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을까? 아내도 떠났고 아이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혹시 영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편지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철수님도 건강하시길 바라며 늘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편지에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서 언제 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오래전 일 같았어요. 아내 화장품 상자에 있던 걸 보면 아마 아내가 어떤 경로로 받아서 저 몰래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 생각만 계속 났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습니다. 영희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먼저 옛날 동네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몇 명과는 아직 연락이 닿았어요. 영희 말이야. 아, 그애 서울로 올라가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한 20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었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고향에 있나요? 글쎄,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내 쪽에 작은 카페를 한다고 하던데.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니 영희가 정말로 고향에 돌아와 있다는 확실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정말 찾아가도 될까? 괜히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까지 후회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영희를 만나러 가기로 한 거예요. 고향까지는 버스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그 짧다면 짧은 거리가 그날은 유독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영희가 저를 알아볼까? 시내에 도착해서 카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추억의 다방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한 여자분이 혼자 카운터에서 뭔가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뒷모습만 봐도 영희인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철수 씨? 영희야. 맞니? 서로를 한참 바라봤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반가움이 밀려왔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영희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여기를? 편지 받았어. 영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 편지. 참 오래된 이야기네요. 왜 그때 주지 않았어? 주면 뭐해요? 이미 결혼하기로 한 사람인데.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는 서울에서 양복점을 하던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지금은 혼자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외롭지 않아? 외롭죠. 철수 씨는? 나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7년 전에. 그러셨구나. 서로 위로하듯 손을 잡았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철수 씨, 그동안 행복하셨어요. 글쎄, 행복했다고 해야 할까?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했어. 너는? 저도 비슷해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날 오후를 영희와 함께 보냈어요. 카페 문을 닫고 근처 공원을 걸으며 지난 세월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너무 늦게 만난 걸까? 제가 먼저 물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저도 그래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50년 전에도 이렇게 함께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영희야. 네. 그때 못다 한 말이 있어. 뭐요? 사랑한다고. 그때 끝까지 말하지 못했잖아. 영희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그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전혀요. 우리는 50년 만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젊었을 때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깊고 잔잔한 감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글쎄요. 각자의 자리가 있으니까. 가끔 만나자. 이렇게. 좋아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희의 카페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옛날 친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사실이니까요. 아버지, 친구분 만나신다니 좋네요. 너무 외로우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응, 좋은 사람이야.
큰아들이 어느 날 물어봤어요.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생각해 본 적 없어. 사실 영희와의 관계를 뭐라고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인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많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엔 감정이 각별하고. 영희와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만나게 됐거든요. 카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끔 도와주기도 해요. 손님들과 인사하고 간단한 설거지도 하고. 젊었을 때 꿈꿨던 소박한 일상 같은 느낌이에요. 철수 씨 고마워요. 혼자 하기엔 벅찬 일이 많았거든요.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아. 어느 날 영희가 제안했어요. 우리 여행 한번 다녀와요. 여행? 네. 젊었을 때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 있잖아요. 설악산. 맞아요. 예전에 버스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설악산 단풍을 꼭 보고 싶다고. 지금 가도 될까? 나이가 나이인데. 괜찮아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다녀오면 되죠. 그래서 정말로 다녀왔어요. 1박 2일로 설악산 여행을. 단풍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달까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권금성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영희야, 저기 봐. 정말 아름답다. 정말 그래요. 이런 걸 보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네요. 나도 그래. 그날 밤 숙소에서 영희가 말했어요. 철수 씨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참 편해요. 나도 그래.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야. 외로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응. 나도.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 철수가 요즘 매일 시내 나가더라. 영희도 참 철이 없어. 손자도 있을 나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의연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영희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큰아들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아버지, 동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요. 무슨 소리? 여자분하고 만나신다는. 응, 만나고 있어.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7년 됐어. 그래도 좀.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어.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혼자 지내라고?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이해해 주겠다고는 했지만 썩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요즘 훨씬 밝아졌다는 걸 보고는 점점 이해해 주더라고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영희와 만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해요. 영희의 카페가 제2의 집 같은 느낌입니다. 어느 날 영희가 말했어요. 철수 씨, 우리 정식으로 동거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동거? 네. 혼자 지내기엔 서로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잖아요.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죠.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처음엔 반대하겠지만 결국은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잖아요. 법적으로 재혼을 하는 건 어떨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국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큰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그, 영희 할머니와 함께 살까 해서. 네? 갑자기 무슨. 혼자 지내기엔 외롭기도 하고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걱정도 있고.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이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격한 반대는 하지 않더라고요. 딸도 비슷했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엔 전화할 때마다 힘없는 목소리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그래. 네. 그 할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아이들의 이해를 얻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결국 영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영희가 카페를 정리하고 제 집으로 오기로 한 거예요. 이 집이 더 넓고 조용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았더니 적막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아. 영희가 이사 온 날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곳곳에 여자의 손길이 느껴지더라고요. 꽃도 넣고 커튼도 새로 달고. 우리 집 같지 않네. 기분 나빠요. 아니야. 오히려 좋아. 집다운 집이 된 것 같아. 첫날 밤은 좀 어색했어요.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묘한 기분이었거든요. 철수 씨 잠 안 와요. 응. 너도? 네. 신기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있을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새벽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신혼부부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함께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오랫동안 혼자 먹던 밥을 둘이서 먹으니까 맛도 다르고 대화도 있고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함께 산지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만의 일상이 만들어졌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오전에는 각자 할 일을 하다가 점심은 꼭 함께 먹어요.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장을 보러 나가고 저녁엔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죠. 철수 씨 오늘 뉴스 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연애도 안 한다던데. 그러게. 우리 젊었을 때와는 참 다른 세상이야. 우리는 50년 만에 연애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참 좋았어요. 가끔 영희가 아플 때면 걱정이 됐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였는데 밤새 기침을 하더라고요. 병원 가자.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결국 병원에 데려갔더니 단순한 감기였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지를.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혈압약 먹는 걸 깜빡했을 때 영희가 챙겨주더라고요. 철수 씨 약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 이런 걸 깜빡하면 안 되죠. 제가 챙겨드릴게요. 서로를 챙기며 지내는 일상이 참 따뜻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가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TV 채널 때문에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뉴스 보자. 드라마가 재미있는데. 매일 드라마만 보잖아. 뉴스는 어제도 봤잖아요.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순간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각자 방에서 보자. 그래요. 그날 밤은 서로 말을 안 했어요.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다음 날 아침 영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철수 씨, 어제는 제가 너무 했어요. 아니야. 나도 그랬어. 이런 것 가지고 싸우다니. 우리 나이에 참 우습죠? 맞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네, 양보하며 지내요. 그 이후로는 서로 배려하려고 더 노력했어요. 작은 갈등이었지만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달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던 아이들이 점점 영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큰아들이 어느 날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엔 항상 무기력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활력이 넘치세요. 그래. 네. 영희 할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처음에는 영희를 어색해하던 손주들이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아, 그건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차야. 저도 마셔봐도 돼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맛있게 끓여줄게. 영희가 손주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도 영희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요. 함께 산 지 2년째 되던 해 영희가 제안했어요. 우리 사진 찍으러 가요. 사진? 네. 기념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진을? 나이가 많으면 사진 찍으면 안 되나요? 결국 동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자, 좀 더 가까이 서세요. 사진사가 말했지만 서로 어색해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에 손 올리세요. 이렇게? 네, 좋아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팔에 손을 올려보세요. 사진을 찍고 나서 며칠 후에 받으러 갔어요. 사진을 보니 우리 모습이 참 자연스럽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었어요. 가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요. 정말 행복한 표정이구나.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어요. 함께 산 지 3년째 되던 해 영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고 점심 준비를 하던 영희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 좀 어지러워요. 그 순간 영희가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영희야, 영희야.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급히 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거였어요. 당분간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세요. 의사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놓였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집에 돌아와서 영희가 말했어요. 철수 씨 무서웠어요. 나도 그랬어. 갑자기 쓰러지니까.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 거야. 하지만 솔직히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깨달았거든요. 매일 아침 서로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들기 전까지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들이 특별해졌어요. 철수 씨,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좋아. 너는? 저도 좋아요. 이런 평범한 대화조차 소중했어요. 영희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다시 일상을 찾아갔지만 예전보다는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무리하지 않고 서로의 몸 상태를 더 세심하게 챙기게 됐죠. 오늘은 산책 어때요? 좋지.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네, 천천히 다녀와요. 어느 날 저녁 영희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참 많이 보이는 밤이었거든요. 철수 씨. 응. 고마워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요. 만약 그 편지를 못 찾으셨다면
우리 이렇게 만날 수도 없었을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서랍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영희의 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나야말로 고마워.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러게.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묘하다고.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이렇게 되살아날 수도 있고, 늦었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걸. 처음엔 수근거렸던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철수 씨 요즘 정말 젊어 보여요. 영희 씨도 예뻐지셨어요. 역시 사랑하면 달라지나 봐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이 든 사람의 사랑도 아름답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은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남편 잃고 혼자 사는데 너희들 보니까 부러워.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니. 할머니도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글쎄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희망은 있는 거겠지?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함께 산 지 4년째 되던 해봄, 영희가 말했어요. 철수 씨, 우리 제주도 가볼까요? 제주도? 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봤잖아요. 각자 다른 사람과 살았지만 늦은 신혼여행이라 이상해요. 아니야.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정말로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3박 4일로 천천히 돌아봤죠. 한라산은 올라갈 수 없었지만 바다를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철수 씨, 바다가 정말 넓네요. 그러게. 우리 인생도 이 바다처럼 넓었어. 기복도 많았고요.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잔잔해졌잖아.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가 만난 것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야. 맞아요. 그때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50년 전에도 이렇게 손을 잡고 싶었는데 이제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우리는 더욱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짧은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어요. 가끔 아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손주들이 와서 제잘거리며 놀기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여자친구예요. 손자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그런 셈이지. 나이 많은데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사랑할 수 있단다. 신기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이 참 귀여웠어요. 요즘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달까요? 늦었지만 늦지 않은 사랑을 만나게 된 거죠. 영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거든요. 철수 씨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렇게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응.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지금 이 글을 이야기하는 저는 영희와 함께 산지 5년째 되는 81세 노인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어봐요. 이 나이에 사랑이 가능한가요? 저는 자신 있게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젊었을 때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르지만 이 나이의 사랑에는 깊이와 따뜻함이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50년 전에 이루지 못했던 사랑이 이렇게 늦게나마 꽃 피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날 서랍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만약 영희가 그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지금 이 순간도 영희는 옆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가끔 콧노래도 흥얼거리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영희야, 뭐하고 있어? 손주 목도리 떠요. 겨울에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 예쁘게 떠줘. 이런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잊힌 줄 알았지만 세월은 그 마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시간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반세기 만에 마주한 눈빛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사랑이 될 거예요. 지금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어요. 영희와 함께 그 석양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늦지 않습니다. 진심은 시간을 이깁니다.